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 전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휴민트가 있으시죠? 뭐 휴민트까지는 아니고 감이라는 게 있죠. 감. 예. 정부가 그렇게 그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그건 이제 정부가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 지방에 있다. 예. 하나 더 보탠다면 14일부터 그쪽에 있었습니다. 예. 원산 지역이라고까지 했죠. 그쪽을 좋아하죠. 예. 그쪽을 좋아하고 그쪽에 이제 그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처음부터 추진을 해왔고 예. 아마 그게 출생지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이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4일이나 연 뒤에 했죠. 예. 금년 한 해 동안은 저희 그 압박과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면서 자력 부강, 자력 부흥을 고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력 부강, 자력 부흥을 내걸고 그 슬로건을 내걸고 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와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경을 1월 말에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1월 29일 날 국경을 닫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보따리 장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장되던 물류 유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장마당과 물류 그렇죠. 유통 마당. 그렇게 되면은 원 부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안 돌아가죠. 그 물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이제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이제 당뇨 그러니까 당의 관리들이죠.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월급쟁이로 살 거냐 하는 식으로 독촉을 하고 월급쟁이가 뭐냐면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입만 가지고 지시만 내리는 게 그쪽에서는 월급쟁이입니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안 움직이는지 평생을 응석바지로 지낼 거냐 하는 식으로 또 애들 그 채찍질하는 거 보고 아 이게 진짜 복지부동이 일어났구나. 그 복지부동이 일어나면은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김일성 때부터 그랬는데 55년부터 그 현지 지도라는 걸로 해서 일일이 간섭을 해야 돼요. 최고 지도자가 다녀야죠.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강원도 쪽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108주년 생일보다 더 급한 것이 경제 부흥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 지도다. 그렇지 현지 지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부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믿어야지. 뭐 외제 뉴스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걸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게 이게 참 우리 국민.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그 CNN 보도도 좀 꼼꼼히 뜯어보면 석연치가 않은 게 한국의 데일리 NK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무슨 시술을 했다는 정도의 정보를 전한 걸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건강 이상설이 없는지 미국 관리들한테 확인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줘서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썼고 나중에는 이거 믿지 마세요 식으로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뜨려 놓고는 나중에 한 발 빼는 건데. 글쎄요. 근데 이 정도 중차대한 뉴스를 그렇게 다루는 게 좀 이상해요. 데일리 NK 기사를 저도 봤어요. 마치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 중계 방송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좀 그런 측량이 있죠. 뭐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 병원의 최고 의사가 집도를 했고 평양 뭐 의료원인지 또 1호 의사들도 다 거기에 지금 몰려가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며칠 지금 수술한 뒤에 지금 평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특각이라는 게 이제 이 별장인데 특각에서 휴식을 하고 지금 평양에 돌아가 있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데일리 NK가 어떤 그 채널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그런 일본 미국 언론이나 이런 걸 보고 또는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 지금 며칠 안 보이는데 혹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소위 이 가설이라고 그럴까 혐의를 가지고 혹시 그 무슨 소문 들은 거 없어 물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맞춤형으로 답변을 해주지요. 유도신문에 걸려갈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뭐 피차 뭐 거래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 삼아서 CNN 같은 방송이 그걸 쓴다는 게 예. 저는 그걸 보고 예. 98년 8월 18일 날 뉴욕 타임스 보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였죠? 그때 이제 98년이면은 김대중 정부 1차년이고 예. 트럼프 정부도 그때가 이제 첫 해입니다. 아니 저기 클린턴 정부. 예.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을 그때 3월달에 가서 했나. 그때 햇볕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지를 한다. 예. 당신이 운전석에 앉으라 내가 조수석에 앉겠다는 예. 얘기까지 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이제 햇볕 정책이 탄력을 받으려고 그러는 그 시점이 8월 달이에요. 근데 예. 그건 또 미국의 국방 예산 그 이듬해 예산 편성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8월입니다. 9월부터 하원에서 예산이 심의가 되니까. 그렇죠. 그걸 햇볕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막으려면은 자, 북한이 지금 이런 식의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더구나 클린턴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거 참 잘못된 거다 하는 네.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면은 뭔가 있어야죠. 군 당국자의 익명을 요구한 그 군 당국자의 제보라고 하면서 그걸 뉴욕 타임스가 터뜨렸어요. 뭘 터뜨렸죠 그때? 금창리라는 그 지하 동네 지하 동굴에서 예. 북한이 클린턴 때 약속한 플루토늄 핵 활동은 중단했지만 새로 우라늄 농축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 하는 금창리 우라늄 농축. 네, 지하 동굴. 그 사진을 터뜨렸어요? 입구 사진 들어가는 공동. 시커먼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미국 여론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땠었죠?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서 없었어요? 결국 이제 북한이 보여주는 대가로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60만 불 벌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60만 불 상당의 식량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된 뒤고 끝난 뒤고 그 다음엔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터뜨려놓고 보는 거고 이 예산 편성이 지금 미국도 지금 봄이 되면 그 시작이 됩니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내짜서 올라가지.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그렇죠. 이러는 게 4월, 5월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4월간에 이제 재경부까지 가야 되는 게 5월 말이에요. 5월 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과 무관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산복합체가 있는 배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이번 한국의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단 말이죠. 잠깐만요. 거기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CNN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보도의 배후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있고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한 긴장 조성용이다라고 하는 의심이 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야, 무섭네요. 그 미군 정찰기가 지금 며칠 동안 북한 3일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의 동향을 정찰기에서 탐지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댕기면서 그게 떠서 돌아다니면은 자동적으로 야 이거 한반도에 무슨 일 벌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뭐 미국의 군부와 군산복합체는 한 몸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물론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면 말고 일단 우리 예산 확보하고 일 끝나면 끝이고. 참 무섭네요. 우리가 그런 이 구조를 좀 알고 북한 관련 미국 보도를 냉정히 분석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 장관님은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또 우리 정부의 반응이나 등등을 볼 때는 이번에 무슨 뭐 뇌산이 유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확신하신다. 한국 총선이 이렇게 끝나면서 문 대통령이 힘을 받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는 금년 중에 뭔가 지금 대통령이 치고 나가겠다고 연초에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좀 걱정거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미국 떼놓고 우리가 먼저 나가면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것이 결국 북핵 문제고 북핵 문제를 근거로 해서 미중 갈등에서 우위에 서려고 그런 것이 미국의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파토 내려고 그러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니까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행보를 막아야 된다. 그런 계산이 깔린 걸로 보이더라 이겁니다.
문 대통령이 선거에서도 압승했으니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걸 무슨 뭐 뇌사설이니 뭐니 이런 걸 터트리면 그게 막아지나요? 우리 막아지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진정시켜 버리면 더 우리 정부가 힘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그런 발언이라든가 입장을 무시하고 미국 의회나 무슨 뭐 미국의 관리들은 우리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대북 정보 수집 면에서는 자기들이 과학 장비고 무슨 뭐 다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기들 입장에서 별일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팩트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예. 즉 미국의 국방 예산 확보 그리고 총선에 압승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그렇죠. 이 용이 최근에 요 소동의 어떤 배경이라고 보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연초부터 좀 금년에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남북 관계. 예. 그런데다 코로나도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보건 의료 같은 걸 앞세워 가지고 남북 협력이 시작될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김정은 유고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은 총선이 끝나고 한 20일 오늘 지금 20일 그러니까 이 대북 행보가 지금 상당한 속도를 낼 거다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부터 뭔가 제안이 나올 시점 바로 직전. 그렇죠. 그때를 때린 거예요. 4.27을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2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뭔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 속된 말로 고춧가루를 좀 뿌려놓자.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들을 북한도 읽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바로 좀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북한의 그 대미 전략이라고 할까 대남 전략에 있어서도 때로는 그 NCND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하, 이것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래서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협상에서 소위 그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산이 여러 번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건강 문제마저도 그럼요. 신비주의로. 그리고 이건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미국에서 툭 하면은 모택동 소위 뭐라 그럴까 신변 이상설 흘렸었거든요. 그때는 뭐 독살설도 많았었고. 글쎄 독살설도 나오고 이게 뭐 이미 제거됐다는 식으로 막 흘리고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한 보름쯤 있다가 양자강에서 모택동이 싹 수영하는 거 맞아요. 보좌진들 데리고 그런 것도 띄우고.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 내지는 최고 권력자들은 일종의 신비주의, 소위 비밀, 신비주의. 그렇지 않아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어찌 보면 그걸 또 이용하는군요. 그렇죠. 그 북쪽 사람들이 남북 대화할 때 협상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남쪽에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지. 그런데 소위 이 삼국지에 잘 나오는 얘기지만 알겠습니다. 상대방의 계략을 가지고 자기의 계략을 세운다는 장개축의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해석할 필요가 그럼 있습니다. 좀 당분간 더 있어야 확인되겠네요. 글쎄 그러니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신변 그러니까 너무 뒤숭숭해 할 일 아니다 지금. 거긴 조용히 지금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 좀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갖가지 억측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최근에 궁금증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멋진 편지 받았다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랬더니 북한에서 자기들은 보낸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지금 이 선거 전국에서 거기 단어를 보면 표현을 보면 이래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수들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는 나가 사이가 좋다. 최근에도 나이스 노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그걸 또 번역을 우리는 따뜻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뷰티풀 레터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편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친서. 근데 아마 그 전에 받았던 것을 지금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좀 착각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옛날에 받은 거를 적어도 그러니까 그 난 두 가지 그 네. 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내가 동북아 상황을 그런 대로 동북아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그런 대로 내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 그런 얘기 네. 자랑하고 싶어서 외교 면에서 내가 좀 잘하고 있다. 또 예, 하나는 예. 북한이 지금 그 미국과의 협상을 일단 접고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 반미 국제 통일 전선을 형성해서 들고 나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한테는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편지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 이게 전달이 되면 조금 의심을 하고 그럼 이 트럼프하고는 그 짓 다 하면서 우리하고 또 손잡고 예, 예. 그런 일종의 이간질 네, 네. 그런 계산도 그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은 보낸 적 없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데 보낸 적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안 보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거짓말을 뭐 잘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고 싶지 않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북한을 쭉 한 40몇 년, 77년부터 북한을 계속 좀 그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비교적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나가서 적어도 트럼프와의 관계에 관한 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편지까지 보낸 상황에서 트럼프가 먼저 공개했는데 아니라고 부인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트럼프가 그럼 착각했거나 그냥 거짓말한 거다. 편지 받은 건. 그렇죠. 이제 그 아이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 그 인민들한테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또 온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상당히 좀 잘 보이려고 그런다, 매달린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대내 그 이 그러네요. 위상면에서는 그러네요. 그런 것을 좀 과시할 수가 있죠. 트럼프도 지금 목을 맨다. 선거 때문일지 어떨지 그만큼 우리 최고 저놈은 세다, 위대하다. 예. 뭐 시간 다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나저나 참 한 2년 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급진전해서 북핵 문제 풀리던 극적 대전환이 생길 것도 같더니 안 되네요. 글쎄요, 이게 북핵 문제라는 것이 지금 벌써 7, 8년 된 문제인데 네. 93년에 터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렸 이후에 특히 ICBM까지 개발을 해서 미국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뒤에 미국이 부랴부랴 이제 협상을 시작했지만 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해결할 것처럼 좀 하지만 해결돼 버리는 것이 다시 또 군산복합체 얘기가 돌아가는데 무기 시장이 없어지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예. 북핵 문제가 조금은 그러니까 남아 있어야.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북한의 경제가 싱가포르 경제식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그건 또 새로운 미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기서 생기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라요. 아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싱가포르처럼 경제 발전을 해 나가면은 경제 발전의 불가피성 때문에 남북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될 거고 예. 우리는 그러길 바라지만 미국이 우리 좋자고 우리 좋게 해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또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북한 문을 두들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발목을 잡고 좀 그 싫어해도 네. 그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시 남북 정상회담 하자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이제 좀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속 북한은 한국은 상대 안 해. 한국은 상대 안 해. 아, 정말 자존심 그런데 상해요. 이제 그게 그동안에 4.27 그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공동선언 솔직히 말해서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도 미국이 그러겠죠. 발목을 잡는 예, 바람에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분명히
2019년 한 해 동안은 미국 때문에 솔직히 못했다는 네. 얘기를 연초에 이미 했습니다. 했죠. 예.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 금년에는 내가 미국을 설득해가면서 나갈 테니까 한두 개라도 하겠다. 나의 진정성을 믿고 좀 나와라.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아무리 어려워도 반걸음씩이라도 가야 되는 게 이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